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현관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그리고 석 달째 같은 자리에 놓여 있는 신발 한 켤레. 먼지가 쌓이고 햇빛에 조금씩 발해가도 그 신발은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현관을 지날 때마다 생각합니다. 어쩌면 신발이 아니라 제가 멈춰 서 있었던 건 아닐까? 그 무렵엔 같은 집에 살지는 않았지만 거의 매일 들르곤 했습니다. 퇴근길에 잠깐 들러서 반찬을 갖다 드리고 약을 챙겨 드리는 게 일상이었지요.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저녁 6시쯤 마트에서 산 김치를 들고 익숙한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센서 등이었지만 어머니는 늘 밤이면 스위치를 올려 꺼지지 않게 해두곤 하셨지요. 누가 오면 밝아야지. 하시며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신발을 벗으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신발이 있었습니다. 늘 놓이던 그 자리에 같은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인 신발 한 켤레가요. 검은색 운동화였습니다. 발목을 감싸는 형태의 걷기 편한 그런 신발이었지요. 병원 갈 때도 시장 갈 때도 멀리 나가실 때면 항상 신던 신발이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TV 소리도 없었고 물 흐르는 소리도 없었고 왔어? 하고 묻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일입니다. 슬리퍼로 갈아 신고 잠깐 나가셨다가 1시간쯤 뒤에 돌아오시곤 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한 발을 들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신발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요. 그 운동화는 어머니가 먼 곳을 갈 때 신는 신발이었습니다. 병원이나 동사무소나 시장처럼 걸어야 할 일이 많은 곳에 갈 때요. 가까운 곳에는 보통 편한 슬리퍼나 샌들을 신고 다니셨습니다. 그런 신발들은 현관 한쪽 구석에 있었지요. 그런데 그 운동화가 있다는 건 멀리 나가지 않으셨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히 이상한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소파 위에는 접어둔 담요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에 보던 신문이 탁자 위에 그대로 있었지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는 깨끗했습니다. 설거지가 되어 있었고 행주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갖다 드린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도 덜어지지 않은 채로요. 그제야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방으로 가봤습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베개는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옷장 문도 닫혀 있었지요. 다만 한 가지, 침대 옆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약을 넣어두시던 서랍이었지요. 약통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평소에 드시던 약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어머니는 약도 챙기지 않고 어딘가에 가신 게 아니라는 거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전화를 걸면 이 상황을 인정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확인해야 할 것 같았지요. 금방 돌아오시겠지.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가져온 김치를 냉장고에 넣고 거실 탁자 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신발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햇빛에 약간 바랜 검은색 운동화, 뒤축이 조금 다른 오래 신은 신발이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저는 현관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실 때 어둡지 않게요. 다음 날도 신발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하자마자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본 건 역시 그 신발이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방향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은 어제와 같았습니다. 아니, 어제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공기도, 빛도, 온도도 모든 게 멈춰 있는 것 같았지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제 놔둔 김치만 냉장고에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밥솥을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안쪽이 말라 있는 걸 보니 며칠 동안 사용하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자주 피곤해 하셨습니다. 병원에 다녀오신 날이면 하루 종일 누워 계시곤 했지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딘가 쉬러 가신 걸지도 모른다고요. 친구분 댁에 계시거나 아니면 잠깐 어디 다녀오시는 중일 거라고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동안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내내 잠을 설쳤지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저는 먼저 신발을 봤습니다. 신발은 그대로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저는 신발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습니다. 신발끈 사이사이에 가느다란 먼지들이 보였지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신발이 며칠째 움직이지 않았다는 걸요. 저는 무릎을 굽혀 신발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신발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깔창이 낡아 있었습니다. 오래 신어서 발 모양대로 움푹 패인 깔창이었지요. 저는 신발의 방향을 아주 조금 틀어두었습니다. 오른쪽 신발을 살짝 바깥쪽으로 돌려놓았지요. 누군가 돌아오면 알아볼 수 있을 만큼만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오래된 반찬들을 꺼냈습니다. 상한 것도 있었고 물러진 것도 있었지요. 다 버리고 냉장고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로 만든 반찬을 넣어두었습니다. 거실도 청소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일부러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생각이 들 것 같아서요. 해가 질 무렵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에서 다시 한번 신발을 봤습니다. 제가 틀어둔 그대로 오른쪽 신발이 바깥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불을 켜두고 문을 닫았습니다. 일요일,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다시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돌아와 계시면 뭐라고 말씀드릴까? 왜 연락도 안 하고 나가셨어요? 그렇게 물어볼까요? 아니면 그냥 걱정했잖아요. 그 한마디만 할까요?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신발이 다시 원래 방향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틀어둔 오른쪽 신발이 왼쪽 신발과 똑같이 정면을 향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뛰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부엌, 방, 화장실 모든 방을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모든 게 조용하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신발은 달랐습니다. 누군가 돌아와서 신발을 다시 정리해 놓은 것처럼요. 저는 다시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신발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먼지는 그대로였습니다. 어제 본 그 먼지가 여전히 신발끈 사이에 있었지요. 분명히 누가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 밑창도 깨끗했습니다. 어디 나갔다 온 흔적이 없었지요. 그렇다면 누가 이 신발을 만진 걸까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누가 이 집에 들어온 흔적이 있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창문은 잠겨 있었고 현관문도 제가 열기 전까진 잠겨 있었으니까요.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어제 신발을 제대로 틀어두지 않았던 걸까요?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분명히 오른쪽 신발을 바깥쪽으로 돌려놨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지면서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착각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틀어둔 뒤에 무의식 중에 다시 제자리에 놓은 걸 까먹은 걸지도요. 어머니는 늘 신발을 그렇게 놓으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비뚤어져 있으면 꼭 다시 가지런히 맞춰두셨지요. 그게 몸에 배어 저도 모르게 같은 일을 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날따라 제 기억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월요일엔 회사 일이 바빠서 들르지 못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퇴근하고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신발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수건을 만져봤습니다. 마른 채로였습니다. 며칠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본격적으로 불안해졌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다니시던 병원, 동네 내과였습니다. 저는 그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입원하신 적 있나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성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병원엔 입원 기록이 없으신데요. 최근에 진료 받으신 기록은요? 한 달 전에 한 번 오셨네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네, 그 뒤로는 예약도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어디 계신 걸까요? 수요일,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야 했습니다. 먼저 경찰서에 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려고요.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인가요? 한 일주일쯤요. 담당 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건강상 문제가 있으셨나요? 병원에 다니고 계셨어요. 심장이 안 좋으셨어요.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저는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곳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지요. 마트에도 가봤고 슈퍼에도 가봤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도 들렀습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 못 보셨어요? 언제쯤부터요? 일주일쯤 전부터요. 아, 그러고 보니 요즘 못 본 것 같네요. 모두들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신발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제야 찾는 걸까? 왜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목요일,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택배가 하나 와 있는데요. 택배요? 네. 받으러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관리실로 내려갔습니다.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상자였지요. 발신인을 받습니다.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관리실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집 현관에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 봉투를 열었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안내문이었습니다. 보호자님께 환자분의 소지품을 보내드립니다. 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에 병원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신발은 여전히 현관에 있었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이번 환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성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전화가 연결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분, 전화 바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부터 계셨나요? 일주일 전부터 입원하셨습니다. 왜 연락을 안 주셨어요? 환자분께서 따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식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입원하셨다가 나흘 전에 다른 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요양병원입니다. 그날 혼자 오셨나요? 아니요. 119로 이송되셨습니다. 새벽에 집 앞에서 쓰러지셔서요. 이웃분이 발견하고 신고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가셨다면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었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 전 새벽에 쓰러지셨습니다. 혼자서요.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고요. 다음 날 저는 그 요양병원으로 갔습니다. 시내에서 1시간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 안쪽에 있는 작은 병원이었지요.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301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머니를 만나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왔구나. 어머니는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제가 올 걸 알고 계신 것처럼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말하면 너 걱정할 것 같아서. 걱정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게 미안하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한참 됐지. 그걸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마나 계셔야 돼요? 글쎄, 의사 선생님 말로는 한동안은 여기 있어야 한대. 그럼 집은요? 집은 내가 좀 봐줘야겠다. 네. 제가 챙길게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집에 내 신발이 있지? 네, 아직 그대로 있어? 네, 그대로 있어요. 그거 치워도 돼. 이제 필요 없으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신발 이야기를 하셨는지요? 그 신발은 어머니에게 무엇이었을까요? 돌아올 집이 있다는 표시였을까요?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였을까요? 어쩌면 그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번이 짧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급하게 쓰러져서 그 신발을 신고 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새벽에 집 앞에서 혼자서요. 그래서 신발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마치 금방 돌아올 것처럼요. 하지만 실은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걸 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거지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신발이 그대로 있던 이유는 어머니가 집에 계셨기 때문이 아니라 신발을 다시 정리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거려. 그 뒤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요양병원에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조금씩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셨지요. 어떤 날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어떤 날은 그냥 창밖만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별다른 말 없이 함께 있곤 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예전처럼 괜찮아라는 말로 서로를 속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어머니 집의 신발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석 달이 지나는 동안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햇빛이 들 때도 비가 오는 날에도 신발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가끔 어머니 집에 들러 청소를 하고 환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현관을 지나가며 신발을 봅니다. 처음처럼 가슴이 내려앉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나가며 신발의 방향이 틀어져 있으면 다시 맞춰둡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듯이요. 관리실 아저씨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왜 신발을 치우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치우면 정말 끝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언젠간 치워야 하지 않겠어요? 네, 알아요. 그냥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현관불도 예전처럼 바로 끄지 않습니다. 습관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합니다. 누가 돌아올 거라는 기대는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 여기 있었다는 걸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지요. 신발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저는 이제 그 신발 때문에 하루를 멈추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회사에 가고 저녁을 먹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주말엔 요양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들과 앞으로 가야 할 것들을 구분하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집에 내 물건들 잘 있지? 네, 다 있어요. 신발도 아직 있어? 네, 언젠간 치워야 할 텐데. 천천히 할게요. 급할 거 없잖아요.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그 신발을 치울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 신발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 여기 있었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정리한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신발을 보며 어머니를 생각하는 시간이요. 집안 어딘가에 쉽게 치우지 못한 물건이 있으신가요? 그건 미루는 마음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조금 늦게 따라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쉽게 치우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마음 여기 두고 가셔도 괜찮습니다.